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현진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구소에서 이제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업부서에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전지 전원 연구를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기술기획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흔히 말하는 밀떡이었죠. 밀리터리 덕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각종 국방 관련 서적을 좀 탐독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대학교 가서 알았고, 그때부터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연구소에 입사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렸는데 그게 바로 동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하나 이제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료전지를 탑재한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어떻게 해서는 해양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그 잠수함이 혁혁한 공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조용하고 그 다음에 물 밑에서 오래 잠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본의 막강한 해군력을 그 잠수함 한 대로 다 어찌 보면 방어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읽고 와, 우리나라도 어쨌든 열강 속에서 살아있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무기체계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잠수함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연구소에서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한 개가,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마음대로 발표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학교의 석박사 동료들을 보면 자기들의 연구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합니다.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연구 목록들이 쫙 뜨는데, 아무래도 연구소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 좀 약하죠.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우리가 연구했던 그런 무기체계가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그다음 자긍심,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아쉬움이나 약간 자괴감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무기체계가 개발이 돼서 시험평가에 성공했을 때 연구원들이 끌어안고 서로 뭐 기뻐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심지어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경우를 옆에서 목격하면 아, 참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뜻깊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보안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나마 좀 외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장보고 3에 들어가고 있는 연료전지에 제가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열심히 한 성과가 그렇게 지금 현재 실제 잠수함에 탑재돼서 해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 탈 없이 좀 잘 작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무기체계마다 조금 다른데, 잠수함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쾌감이 얇고 길게 가요. 왜냐하면 임팩트 있는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사일에 들어가는 그 같은 경우에는 슉 날아가다가 마지막에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성공이라는 게 누구나 봐도 성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짧고 굵게 쾌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지를 하다 보니까 무기체계에 전지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각종 무기체계에 돌아다니면서 시험평가를 봤는데 제일 격렬하게 기뻐하시는 부서가 미사일 쪽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일 힘들었던 게 잦은 출장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대전이고 잠수함 건조는 일반적으로 저 남쪽 부분에서 하고 있으니까 출장을 좀 자주 갔던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잠수함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정말 많은 기술들이 한 공간, 그 다음에 한 물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조율도 해야 돼요. 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커지면 어떤 건 좀 작아져야 되고, 어떤 게 무거워지면 어떤 건 좀 가벼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도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오펜하이머 영화를 봤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펜하이머 보고 연구소원들이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안이 참 힘들다, 뭐 그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아무리 연구를 잘한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보안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어찌 보면 다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 규정에 따라가면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예.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제 아이들이 좀 안전한 나라에서 좀 살기 원하는 그런 바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이 연구소에서 있는 게 참 보람차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훌륭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김영철 옹이라고. 저희는 옹이라고 부릅니다. 그분께서 사업을 해서 모은 전 재산을 100억 정도 되는 전 재산을 이제 나라 지키는 데 써달라고 해서 국방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기증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이 돈을 좀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좀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없지만 저 아래쪽에 보면 의범관이라고 해서 건물을 하나 짓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려가지고 학문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에게 연구소원들을 뽑아가지고 의범상을 주고 있습니다. 의범이 그 할아버지의 김영철 옹의 호입니다. 호. 그래서 제가 7번째로 받게 됐고, 제 앞에 이제 6분이 계신 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 8월 6일 날 제 8번째 의범상도 이제 나왔고요. 수상자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제 연구소 입사한 이래에 가장 기분 좋고 가장 뜻깊고, 그리고 제 아들이나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상을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연구원으로서는 좀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고 뭐 한국 ADD에서 왔다고 하면 견제가 좀 느껴져요. 예. 최근에 제가 파리 에어쇼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부스들이 되어 있고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둘러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의 위상을 어느 정도 피부로 제가 체감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 방산 기업에 대한 위상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좀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이번에. 네. 일단 뭐 우리나라의 K 배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기반 기술을 잘 닦아 넣은 덕분에 리튬 배터리 쪽은 거의 세계 탑 클래스고요. 이제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나 뭐 다른 좀 특별한 전지가 있는데 그쪽은 좀 다른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일단 기반 기술이 잘 닦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에서도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빌드업 되기 때문에 저희 쪽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그런 전지도 되게 하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훌륭하게 연구했던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구한 결과들이 지금의 이제 빛을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 선배님들이 이런 성과에 대한 빛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저희 후배들이 좀 빛을 보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그분들에 대한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씁쓸한 면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무기 체계들이 이제 수출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소가 있고 연구원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기 체계 수출도 중요하지만 그 수출 이면에는, 뒷면에는 연구원들이 묵묵히 연구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주고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선배님들이 했던 말, 그리고 제가 봤던 말 중에서 저는 제일 마음속 깊이 담겨 있는 말이 나라 지키는 연구소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사기업 연구소가 있지만 어찌 보면 나라 지키는 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연구소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자긍심이 없으면 예를 들면 월급이 많이 주는 사기업, 아니면 더 편한 직종, 이런 쪽으로 마음이 약간 좀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제 꿈을 이루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제 가족과 그리고 제 부모님, 그리고 제 친구들, 그다음에 뭐 아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서 제가 일하는 게 참 보람되기 때문에 아까 나라 지키는 연구소라는 마음을 제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에 연구소의 연구 환경이 그렇게 100% 충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연구는 다 협업을 위주로 하고 뭐 클라우드 연결해 가지고 대용량의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연구 환경들이 있는데, 연구소가 보안을 너무 철저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는 좀 좋은 장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앞으로 연구소가 이제 정부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내가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먼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 약간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싶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일단 여기를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저번 주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무기 체계에 대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놀랬던 게 생각보다 이런 안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요. 연구소에 오고 싶은 분들은 저는 좀 빨리 좀 더 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더 튼튼해지니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뭐 아니면 만약에 제 인생을 다시 태어난다 한다, 뭐 또 가정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벤처 기업, 뭐 유니콘 기업 이런 거를 한번 이끌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연구원 아니면 창업가가 될 것 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저는 오펜하이머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와, 딱 연구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했던 역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적 이론, 그리고 모든 과학적 그런 사실, 그 다음에 기반 기술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모아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오펜하이머도 보면 보안, 뭐 그리고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중시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조율도 해야 되고, 누구 하나 뭐 튀지 않게 적절히 조율하면서 사용자의 요구 조건에 맞도록 제한된 기한과 제한된 예산 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요 밑바탕에는 보안과 안전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펜하이머가 제일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